네, 공유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알부민과 프로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알부민은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단백질의 한 종류이고, 이제 프로틴은 이제 영어로 단백질이죠. 네. 그 단백질 중에 한 종류가 알부민이다. 그리고 이제 알부민의 핵심 역할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혈관 속의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부민이 삼투압을 유지해서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영양소나 호르몬, 그다음에 우리가 약을 복용했을 때에 운반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지방산, 칼슘, 호르몬, 약물을 실어 나르는 택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간, 신장 기능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부민 수치가 이제 떨어지면은 간에서 알부민을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알부민 수치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신장에서 이제 여과를 잘하지 여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면역 보조 역할로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부종, 복수, 뭐 쉽게 피로하거나 상처 회복 지연, 근육 감소, 면역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할 때 혈액 검사하면은 이제 알부민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떨어져 있으면은 네, 이런 어,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알부민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영양 관리가 굉장히 가장 중요해요. 특히 이제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부민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단백질을 보충하게 되면은 이제 알부민 수치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량은 성인은 단위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지만 알부민이 부족할 경우에는 1.2에서 1.5g 정도 더 증량을 해서 섭취를 하실 것을 권장하죠. 근데 다만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보충을 해 주시는 거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부민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비타민 B6나 비타민 B12, 엽산, 아연, 철분 등의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면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완경한 지 이제 3년 정도 되었는데, 음, 그때부터 관절도 아프고, 어, 또 혈압도 들쭉날쭉 하면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루바블렌 완경이 이제 그 갱년기 지났는데도 루바블렌드 섭취하면 도움이 될까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갱년기 증상엔 도움이 되지만 이제 갱년기가 끝난 뒤에 관절 통증의 혈압 관리 목적이라면 이게 핵심 솔루션 아니고 이제 영양 전략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갱년기 증상 중에서 안면 홍조, 야간 발한, 또 수면 질 저하, 또 기분 변화 등과 같이 호르몬 변동기에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그런 시기에 증상 완화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갱년이 끝난 다음에 관절 건강이나 이제 혈관, 혈압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다른 영양 전략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호르몬이 감소하거나 또 염증 수치가 증가하거나 또 근육이 감소하고 또 체중이 변화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척추 기립근이나 둔근, 엉덩이 근육이 감소하면요. 이 허리에 통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은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관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관절 자체에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아카데미 때도 다뤘듯이 근육이 중요하다. 네,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서 콜라겐, 그다음에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C, 그다음에 식이유황이라고 하죠. MSM, 글루코사민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에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근육 유지가 이제 관절 보호의 핵심이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혈압과 관련해서는 혈압 관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이제 미네랄 균형이죠. 마그네슘과 뭐 칼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 그리고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또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과 코엔자임 큐텐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굳이 이제 뭐 중단할 필요가 없는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루바블렌드를 섭취를 중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안면 홍조가 남아 있거나 야간 발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증상 이런 증상들이 계속 되고 있거나 또 이제 이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호르몬 요법을 고려하실 때 이제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이제 루바블렌드를 어,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당뇨약, 협심증약,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있는데 연령이 50대이시고 불면이 심하십니다. 그럼 구슬립을 어느 정도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수면제와 저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안 되나요? 네, 문제가 없다면 시도해 보라고 이제 말씀하시려고 한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당뇨약이나 협심증약이나 고지혈증 약과 이제 그 구슬립 미강 주정 추출물 감마 오리자놀 성분이 충돌이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전문의 상담을 권장하고요. 또 이 제품은 수면제는 중추신경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추신경 억제제가 아니고 이 메커니즘 다르기 때문에 중독이나 뭐 금단 증상이나 뭐 약효를 뭐 떨어뜨리거나 뭐 약효를 더 활발하게 바꾸는 그런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전문의 상담을 권장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면제와 병용을 했을 때에는 과도한 졸림과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잠이 잘 안 깰 수 있겠죠? 아침까지 멍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슬립은 미강주정 추출물이 주 원료잖아요. 근데 이제 감태 추출물이 부원료로 들어 있어요. 부원료. 이제 감태 추출물은 수면 외에도 약간의 혈압을 감소시키고 그 혈관을 좀 이완시키고 또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는 그런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혈행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그런 기능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혈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에 그 주의하실 점 뭐냐면 약을 드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실 때 또 이런 효과가 같이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시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게 되면은 우리 체내에서 혈관이 파열됐을 때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협심증 약이나 항혈소판제 또 혈압약 복용 중이라면은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 멍이 잘 들고 코피가 잘 나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꼭 권장을 드리고요. 수면제와 병용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담당 의사의 그런 어떤 허가를 전제로 같이 병용하시다가 양을 조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면제 플러스 심혈관, 당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제 미강 주정 추출물은 이제 거의 안전한데요. 이제 감태 추출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이 약간 변화가 있겠죠. 혈관 쪽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제 구슬립 같은 경우에는 감태 추출물이 부원료로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담당 의사가 반대하지 않으면은 수면제와 병행하시다가 수면제를 좀 줄이시고 구슬립을 조금 이렇게 서서히 증가시키셔가지고 나중에 수면제를 이제 줄이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면제와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면제는 중추신경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끌 때, 전등을 끌 때 수면제는 전등을 바로 스위치를 내려서 끄는 거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이제 굿슬립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서서히 조도를 낮추는, 그래서 서서히 어둡게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 같은 경우는 오늘 딱 드시면 잠이 바로 드니까 오늘은 오케이인데 내일 또 똑같은 그런 몸 상태는 똑같거든요. 또 이제 수면제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대신 이제 건강기능 구슬립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가 수면 리듬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메커니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수주에서 수달, 몇 달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갱년기 증상, 지난 4강 때 이제 갱년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면 홍조, 또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루바블렌드, 밀크시슬, 오메가3를 섭취하면 될까요? 약은 유방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약을 먹지 않고 추천해 주신 영양소로 뼈 건강, 심혈관 건강 케어, 빈뇨 케어 등이 가능할까요? 루바블렌드하고 밀크시슬, 오메가3를 조합해서 섭취하시는 것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반 식사에서는 좀 콩을 좀 많이 섭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갱년기의 증상 중에 빈뇨나 야간뇨, 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방광 점막이 위축되고 또 골반 아래쪽 근육이 약화되면서 자율신경 불균형까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뇨가 이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로서는 대두 이소플라본, 요로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에스트로겐 역할이니까. 그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방광 근육, 또 과민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 쾌결 운동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저녁 시간대에 수분, 카페인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EPA나 DH 등 오메가3를 섭취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4강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메가3 지방산은 안면 홍조, 심계 항진, 불면증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솔루션은 아주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뭐 뼈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단백질, 구리, 비타민 C 등을 잘 보충하셔가지고 이제 뼈가 약해지는 것을 좀 방어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심혈관계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제 폐경 후 여성분들의 70%가 이제 과도한 복부 지방이 축적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렇게 비만이 되면서 지방간, 또 간 기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만성 피로, 또 이런 또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혈관 건강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나 코엔자임 Q10, 뭐 식이섬유, 그 단백질, 그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비타민 B군,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토코페롤, 비타민 E 등을 잘 평소에 잘 섭취해 주시면 네, 이런 심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60대 후반 여성에게 어떤 영양소가 좋을까요? 네, 아세로라는 괜찮은데 올데이 비타민은 안 된다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올데이는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는 이렇게 서방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비타민 C가 방출되는 그런 테크닉을 적용시켜가지고 비타민 C는 이제 계속 필요하니까 하루 종일 필요하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비타민 C가 이제 흡수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비타민 C를 잘 체내에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장점인 거죠. 비타민 C 계속 필요한데 중간중간에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서서히 유출을 시켜가지고 비타민 C를 하루 종일 잘 유지하게 하는 게 장점이고 현대인 건강하신 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기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타민 C가 계속 대사가 돼야 되잖아요.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지속적 대사라 그래가지고 이게 대사가 계속 되면은 몸에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고령이시고 또 심장에 문제가
있으실 경우, 특히 신부전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장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장이 부담이 되고 그럼 체액이나 전해질 또 영양소의 그런 어떤 농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어려워져요. 신장이 여가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심장에 간접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은 고령자에게 굳이 장시간 계속 끊임없이 계속 작용하는 제형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제 서방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시중에 서방형 제품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방형 제품에 보통 비타민C 농도가 보통 1000mg 이상이에요. 그 1000mg 이상이라서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게 심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올데이 비타민C 플러스는 이제 600mg이거든요. 비타민 C의 함량이 하루 이제 섭취하셨을 때 함량이 600mg으로서 고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병원에서 어,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제 병원의 지침에 따르는 담당 의사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팔메토가 탈모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여성 탈모에도 도움이 될까요? 여성 탈모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네,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여성 탈모에도 소팔메토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팔메토의 그 로르산 메커니즘이 그 DHT를 줄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겐 수용체를 비활성화 시켜가지고 이제 모낭이 이제 모낭 탈락을 모발 탈락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팔메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신다고 해서 이제 모발 탈락이 뭐 약간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모발 탈락을 막는 그런 솔루션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먹는 제품이고 용량이 이제 함량이 그렇게 이제 모발 탈락을 이제 방어해줄 정도의 높은 함량은 아니고 이제 전립선 관련된 그런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성 탈모에 소팔메토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제 모든 여성에 맞는 건 아니고요. 제 영양관리 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성 탈모 중에서 특정 유형이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탈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수리 중심의 탈모, 그다음에 가르마가 넓어지거나 피지 분비가 많거나 털이 얇아지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경향이 있거나 혈액 검사에서 안드로겐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 남성 호르몬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남성 호르몬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차단하는 그런 기전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안드로겐 민감형 이런 경우 이제 소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이 안드로겐이 비율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소팔메토의 그런 어떤 기전이 어, 잘 들어맞겠죠. 네, 뭐 소팔메토보다는 이제 영양 관리 관점에서 이제 모발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발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백질 필요하고 철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분은 영양 공급할 때 적혈구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철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B군, 우리 비오틴이 잘 알려져 있는 모발 각질과 모발 형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잖아요. 그래서 비오틴 그리고 엽산 비타민 B12나 엽산은 세포 분열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 비타민 B6는 뭐 단백질 대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아연은 우리가 모낭 스위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낭의 성장기로 바꾸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고 비타민 D는 모낭 활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성 탈모 환자에게 비타민 D가 부족이 매우 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탈모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오메가3는 두피 환경 개선, 염증을 완화시키고 두피 혈류 개선, 피지 밸런스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들을 이렇게 보충해 주시는 것이 어, 모발 관리, 탈모 관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낭용으로 담낭을 제거한 후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단백질 섭취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담낭을 제거하면 담즙이 이제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에서 담즙을 계속 조금씩 만든 거를 조금씩 이제 분비를 해가지고 지방을 유화시키는 건데, 그 보통 이제 음식 중에 단백질, 지방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소화와는 담낭, 담즙은 크게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단백질과 음식 중에 단백질, 지방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방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이제 그 단백질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단백질 자체가 이제 워낙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게 분해되는데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단백질이 소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그러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즙이 이제 담낭을 제거하신 경우에는 이제 일반 성인 권장량보다 이제 단백질 조금 낮게 섭취하시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뭐 크게 단백질 자체를 크게 줄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조금씩 지방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식사의 양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소화를 잘 시키는데, 소화불량을 느끼시지 않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음. 그래서 어, 단백질과 함께 들어온 지방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방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음식을 소량씩 조금씩 드시는 게 좋겠다. 그 단백질이 또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백질 보충제, 뉴트리프로틴을 적은 양을 조금씩 자주 이렇게 섭취해 주시면은 크게 이제 하루 동안의 섭취량을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체중당 그냥 보통 권장량 1에서 1.2g 정도 곱하기 체중 해가지고 그 양을 좀 나눠서 어, 자주 이렇게 조금씩 섭취해 주시면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보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족냉증이 심해서 갈리, 오메가3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 중인데 개선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솔루션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수족냉증은 뭐 우리가 이제 손발 차가움이라고 해서 1강 때 이제 잠깐 다뤘었는데요. 혈관 반응, 그다음에 자율신경, 또 열생산 이 세 축이 같이 돌아가야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과 이제 근육과 관련해서는 마그네슘이 가장 추천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냉증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부족합니다. 마그네슘이. 그래서 마그네슘 보충하실 것을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은 혈행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네, 비타민 B군, 특히 B1, 티아민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을 기능을 개선시키고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혈관 반응이 둔화되고 냉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열의 재료가 됩니다. 근육이 열을 내는 공장이고 단백질 부족하면은 이제 열이 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손발 차가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혈관 내피 기능,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고 냉증 심한 분들이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또 호르몬 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지 냉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 축 정상화 위해서 갑상선 부신, 성호르몬선, 그래서 이제 호르몬 축이라고 다뤘었죠.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이제 갑상선 쪽은 셀레늄과 아연, 부신 쪽은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B군 중에 판토텐산. 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운동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종아리, 엉덩이 근력, 스쿼트, 까치발, 캐프레이즈 같은 이러한 음, 운동을 하시면은 이제 발 쪽에 이제 이런 냉증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 자율신경 회복을 위해서 복식 호흡, 따뜻한 샤워도 도움이 되고 보온 전략도 필요합니다. 발목, 손목, 네, 배꼽 아래는 보온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저하증 약 복용 중인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갑상선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네, T4를 T3 활성형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게 셀레늄.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상 항체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항체를 그러니까 낮추는 거, 이상 항체의 발생을 좀 줄이는 것도 셀레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활성형 호르몬이 세포에 잘 전달을 돼서 잘 활용되게끔 할 수 있는 영양소가 아연. 네, 아연이죠. 그다음에 비타민 D도 자가 면역 조절, 근육통, 우울감, 피로 완화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군, 에너지 대사, 신경 안정, 만성 피로 개선, 마그네슘 심계항진, 불안 완화시킨다. 근육 경련, 수면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영양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심계항진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갑상선 저하라고 하면 원래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신체 기관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왜 심계항진이 나타나냐? 갑상선 기능 항진일 경우에는 심계항진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심장이 빨리 뛰겠죠. 그런데 이제 갑상선 기능이 저하일 때도 가끔 심계항진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심장 자체는 느려지는데 자율신경 조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항진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서 갑자기 확 심장이 빠르게 뛰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일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불안감이 오거나 숨 막히는 느낌과 함께 갑자기 막 두근두근하고 네, 이런 불규칙한 심계항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고요. 네, 갑상선 저하증 약을 복용하신 다음에 4시간 이후에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저하증 약이 흡수가 예민해가지고 일부 영양소나 음식과 같이 있으면은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궁근종이 있는 분들 GLA를 피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GLA는 근종을 키우는 성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종이 크거나 빠르게 자라는 경우에는 굳이 선택하는 영양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GLA는 프로스타글란딘 1을 생성해가지고 염증을 완화하고 혈행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호르몬 자극 때문에 이런 어,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종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피하실 필요는 없는데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종 크기가 5cm 이상 또 갑자기 빠르게 커지는 경우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 심한 경우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기억나시죠? 심한 생리과다, 유방 팽만, 골반 압박감 등이 느껴질 경우에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때에는 혈류를 더 증가시키는 성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근종 크기가 작고 안정적이고 또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추적을 하고 있고 주 목적이 이제 생리통이나 PMS, 생리전 증후군, 유방통, 피부염, 갱년기 관절통 보조로 선택하신다면 섭취해도 좋다. 근종이 있을 때에는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하다. 근종 성장 억제 연구가 가장 많고 결핍 시에 근종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오메가3는 마찬가지로 GLA 마찬가지로 염증 조절과 혈류는 개선하되 호르몬 자극이 없기 때문에 보충해 주시는 것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자궁 평활근 이완과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권장을 한다. 유방암 수술 후에 GLA 블렌드나 루바브 추출물 제품은 에스트로겐 베타 제품이어서 섭취해도 되는 건가요? 어, 네. 유방암 수술 후에는 감마 리놀렌산 조건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작용하지만 원칙적으로 비권장합니다. 특히 이제 이 호르몬 수용체와 관련이 있는 유방암이 있어요. 호르몬 수용체가 이제 너무 활성화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이 급격하게 비대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증식이 막 이상 증식이 생기면 암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비권장한다. 이제 에스트로겐 베타 선택적이란 말이 유방 조직에서 완전히 안전하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스트로겐 베타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에 전혀 작동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 알파에도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낮은 비율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감마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지 않고 또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하는 역할도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유방암을 재발을 증가시키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보통 섭취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타민 D 또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유방암 수술 항암 치료를 하시거나 또 아니면 호르몬제를 지금 투여받고 있는 경우에는 네, 뭐 감마 리노렌산이나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베타, 수용체 베타에 작용한 루바 뿌리 추출물이나 둘 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기에 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난 후에 또 호르몬 치료를 마치고 난 후에 회복기에는 GLA는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D나 마그네슘도 이건 치료와 상관없이 이제 권장할 수 있는 거고요. 30살 남성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간 수치 중에 감마 GTP가 계속 안 떨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간에 도움이 되는 제품은 모두 먹고 있습니다. 감마 GTP는 GGT라고 약자로 씁니다. GGT는 우리가 원래 간 효소치라고 하면 GOT, GPT잖아요. 이건 GGT이기 때문에 GOT, GPT
혹은 다른 이름 뭐 AS, ALT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GOT, GPT는 간세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세포가 파괴되면 흘러나와가지고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치가 GOT, GPT가 높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 간세포가 파괴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 GGT는 어디에 있냐면 어, 간이나 담도나 췌장 이런 그 상피 세포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담도의 그 상피 조직, 점막, 췌장 그 통로의 점막 쪽에 있는 세포예요. 이 세포가 이 효소예요. 이 효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담낭이나 췌장이나 간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상피 조직에 있는 GGT가 증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파괴돼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상피 조직에서 간에서 일을 많이 하면 담도에서 일을 많이 하면 상피 조직에 발현이 많이 되는 효소예요. 일을 많이 하니까 효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높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 간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다. 부담이 되고 있다. 간세포가 파괴된 게 아니라 간이나 담도나 뭐 담관 이런 데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왜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 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처리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약물이 많다거나 아니면 네, 이런 경우. 또 이제 췌장에도 있으니까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 수면 부족, 스트레스, 흡연을 하신 경우에 높게 나와요. 잘 안 떨어져요. 이거는 간 해독 시스템이 과부하 걸려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막 엄청 드시고 계신 거예요. 밀크시슬, UDCA, 뭐 커큐민, UDCA는 저거죠. 네, 우르소 데옥시 꿀산, 우리 그 시중에 팔고 있는 간약 있잖아요. 우루사 이런 데 들어있는 거예요. 커큐민, 뭐 글루타치온, 비타민 B군, NAC, N아세틸시스테인, 글루타치온의 그 원료가 되는 거죠. 홍삼, 또 한약, 각종 추출물 이런 거 이제 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다 드시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간이 해독해야 할 물질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양소를 너무 많이 보충하시는 경우에 GGT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소량 음주라도 잦은 경우, 또 지방간, 또 이런 혈당이 높거나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약이나 보충제를 많이 드셨을 때, 수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는 네, 이게 GGT가 잘 안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GGT가 잘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영양제를 좀 줄이시는 거예요. 밀크시슬은 포함시키시되, 다른 영양소 막 많이 드시는 걸 좀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밀크시슬, 비타민 B군과 뭐 단백질 정도 섭취를 해주시고, 네. 네, 마그네슘이나 오메가3는 좀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야식 드시지 마시고 단 음료를 중단하시고 음주 흡연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주 3, 4회 땀이 나는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해주시고 수면을 7시간 이상 유지시켜 주시면 GGT가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